36.7%에 이르는 노란 우산 공제 가입률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와, 정말 많이 가입을 했네요.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 더 많이 가입을 하세요. 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자소서 강의는 중소기업 중앙회입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중소기업 중앙회 자소서 항목이 7가지 있는데 7가지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지원 동기 항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항목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왠지 이런 관점으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잘못된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 예시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죠. 중소기업의 성장을 좀 지원해주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지원을 하실 때 이런 관점으로 다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딱 3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일단은 대부분 이런 식의 방향으로 많이들 기술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단순히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 그냥 열거만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분석도 조금 담아내주면 좋겠죠. 그리고 입사 포부도 보시면 그 많은 지원자들이 기술을 한다는 그냥 상생을 실현을 하겠다라고 정말 그냥 막연하게 기술을 하고 있죠. 좀 더 디테일한 입사 포부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나는 뿌듯함을 느낀다. 아니면 내 상생 가치관에 부합해서 지원했다. 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는데 너네 기업에 지원하면 나는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정말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이유에 관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표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규모와 개수입니다. 자, 19년도 예산을 보시면 12조예요. 와우,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개수만 1653개입니다. 자, 이를 좀 더 세분화시키면 우리나라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 예산이 한 90% 정도이고 지자체에서 따로 시행하는 사업 예산이 10% 정도입니다. 자, 제가 이거 왜 가지고 왔겠어요? 이만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자, 어떤 기관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자, 이 목록은 뭐냐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11개 기관입니다. 자, 여기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유관단체라고 해서 중소기업 중앙회도 공직 유관단체죠.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실 때마다 그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뿌듯함을 느껴서 나는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동일하게 복붙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공공기관 입사에 뜻을 두고 있거나 이런 공공기관을 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각 해당 공공기관들이 하는 사업의 범위와 지원 범위, 업무 내용들이 뚜렷하게 아주 다릅니다. 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어떤 부분에 어디까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의 주 목표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꼭 하시고 기술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중소기업 분야별로 자, 어떤 공공기관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짝쿵 보고 가도록 할게요. 금융, 기술, 정보와 판로 이런 식으로 완전 구체화돼서 부분별로 나눠져 있죠. 이런 식으로 각 분야마다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 내용들이 다 공공기관마다 다르고 거의 다 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소기업 중앙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스펙트럼 안에서 이런 사업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하고 이런 정책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정책을 어떻게 발굴을 하거나 재현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우리나라 660만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대표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획들을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예시로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K마스 라이브 마켓이라고 해서 공지사항에 딱 컨이 있더라고요. 네, 그 라이브 마켓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각종 G마켓, 티몬 이런 온라인 플랫폼 판매 채널과 협업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운영상 부딪힐 수 있는 어떤 과도한 비용 투자라든지 부딪히는 어떤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런 한계점들에 관해서 어떤 보증 사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의 지원으로 해결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 어떤 식의 작성 프레임워크로 이 지원 동기와 입사업 후보를 기술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원 동기를 쓸 수 있는 방법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딱 두 가지 방법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추구하는 직업관이 있는데 이런 직업관은 너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밖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너네를 직장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식의 논리로 기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시면 땡땡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직업관이자 목표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습니다. 그냥 중소기업 중앙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다 라고 풀어내기보다 나의 경험부터 풀어낸 거예요. 어디에서 근무를 하면 뭐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했나봐요.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영 환경의 어려움을 체감했고 땡땡 과목을 이수하며 인력 수급 부족, 정보의 한계, 판로 개척 이 세 가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을 했습니다. 자, 내가 어떤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그죠? 아, 이런 부분은 어렵구나. 근데 뭡니까?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옵니까? 중소기업 중앙회가 내가 깨달았던 부분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미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곳임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중소기업이 지원하는 1653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정책을 제언하고 있기 때문에 자,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정직에 지원하는 나는 뭐를 해야 됩니까? 그 당면한 과제를 나는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원 사업의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정책 제언에 밑바탕이 될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중소기업 중앙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술했죠? 나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고 역량들이 있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고 싶다.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냈죠. 즉 본인의 직업관 일치와 본인의 경쟁력을 살짝 언급을 하면서 너네가 당면한 과제들 나는 이거를 인식을 하고 있고 이를 해결할 역량과 경험들이 있다라고 살짝 어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관점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관점. 자, 중소기업 중앙의 역할과 어떤 필요성들을 좀 한번 어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중앙회가 없었더라면 우리 중소기업 성장이 더디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막연하게 기술을 하기보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어떤 운영하는 사업을 하나 잡고 그냥 두드려 패는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온 관점이 지금 노란 우산 공제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 어느 은행에 가서도 가입을 쉽게 할 수가 있죠. 자,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왜?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 노란 우산 공제 사업 꼭 가입하시라고요. 정말 좋은 제도니까요. 꼭 가입을 했으면 싶어서 노란 우산 공제 관점으로 한번 억지로 약간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에 식상하지 않아요.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옴으로써 나는 정말 중소기업 중앙회 너희가 진행하는 사업에 좀 관심이 있다라는 걸 어필을 했죠. 그리고 약간 전문성도 있어 보여요. 첫 문장에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2%가 증가를 했어요. 뭐가 증가했어요? 지급 건수가. 왜 지급 건수가 증가를 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일로로 겪으면서 자금이 필요한 사장님들께서 지급을 해달라고 했겠죠. 자, 근데 이러한 현상들은 뭐예요? 중소기업이 목도한 현실과 동시에 중소기업 중앙의 역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노란우산 공제가 필요하다라고 역설적으로 보여준 대목이었다.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소기업 중앙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인지 본인의 생각을 기술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각입니다. 선제적인 보호장치 마련과 정책 제언을 하는 곳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유일합니다. 라고 중소기업 중앙회의 어떤 필요성을 본인의 생각으로 담아내서 어필을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썼죠? 이러한 역할이 코로나19 여파로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인데 그 다음에 뭐예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나가고 싶은지에 관해서 아주 소상히 밝혔습니다. 여기도 읽어보시면 36.7%에 이르는 노란 우산 공제 가입률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와, 정말 많이 가입을 했네요.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 더 많이 가입을 하세요. 그 다음 문장에 이어서 중소기업 경영 유형에 맞는
공제사업 신청 안내와 지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공제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유형에 따라서 뭐 안내를 이루겠다 이런 식으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입사업 후보는 뒤에 좀 더 기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 지원 동기 부분에서는 어떠한 입사업 후보를 실현해 나가겠다. 아주 짤막하게 인트로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에 이 부분에 이어서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구체화를 시키느냐? 그 예시를 입사업 후보도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잘못된 지원 동기에서 뭐라고 했죠? 뭐 상생을 실현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업 분야를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 사업을 하나 찾아서 조지는 겁니다. 자, 여기도 첫 문장 읽어보시면 정말 구체적으로 기술했죠. 자, 입사 후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지원을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 자, 예를 들면 뭐 글로벌 무역 업무들을 하다가 뭐 피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든지 혹은 글로벌 수출을 하고 싶지만 뭐 정보라든지 인력 한계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지원하고 싶다라고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우선 내가 이러한 포부를 왜 실현하고 싶은지에 관해서 짤막하게 어필을 했어요. 뭐 코로나19 이후에 중소기업 수출이 작년 대비 13.4%나 수출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왜 이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입사 포부나 지원 동기에 이런 통계치를 넣어버리면 좀 더 전문성이 있어 보여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의 매출 성장 능력을 확보해야겠기에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구체적인 포부에 관해서 계획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죠. 컨소시엄 파견을 위한 시장 조사를 비롯한 사전 준비, 현지화 활동, 사후 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자, 이 키워드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요? 네, 중소기업 중앙에 사업 분야를 누르시고 좀 더 세분화된 카테고리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다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미 이러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지식이 있다라는 걸 어필을 했죠. 그 다음에 계속 이러한 자기 개발을 이어나가고 학습이 이어나가서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온라인 전시회 참가 대상 기업들 필요에 맞는 전시회 기획을 이루고 환경 변화를 체크하여 전략적인 통상 환경 관리를 이루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해서 기술을 한다면 이 친구는 우리 중소기업 중앙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로드맵이 있는 친구구나, 생각이 좀 있는 친구구나 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끝내드렸는데 사실 이 6번 항목도 더 자세하게 제가 457딥에 풀어놨고요. 나머지 항목풀이도 역시 457딥닷컴에 자세하게 풀어놓았습니다. 거의 8시간 동안 작성을 했습니다. 거의 논문도 한 20개 정도 읽었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았으니까 나는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457딥닷컴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457딥의 자소서 엄마와 너굴맨이었습니다.